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능검 해설을 맡고 있는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한능검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50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움의 끝판왕이다.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47, 48, 49, 50, 즉 47회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47회부터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개정된 우리 한능검 시험을 보고 있는데 47회부터 50회까지 보면 이제 개정된 한능검에서의 심화편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확실하게 알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 한국사보다는 쉬워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수능 국사, 수능 한국 근현대사라고 했고요. 요즘 학생들이 보는 수능 한국사 말고 예전에 수능 국사, 수능 한국 근현대사가 있었던 그 시절의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화편에서는 사실 중학교 교과서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즉 자격을 따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심화가 우리가 어쨌거나 1, 2, 3급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3급 정도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중학교 교과서로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1, 2급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도대체 뭘 보면 좋겠냐? 당연히 우리 EBS와 함께했던 여러분들 한능검 심화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한능검 심화 강의 자체가 33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고, 확실히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OX,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좀 준비를 해 갈 때 기본적으로 개념들이 쫙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좀 OX, 제 강의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습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려움의 끝판왕 50회 어떻게 출제했는지 1번부터 25번까지 먼저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갈까요? 1번 여러분들 당연히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나오겠죠. 자, 1번 문제 쉬웠습니다. 1점짜리니까요. 공주 석장리 힌트 나와줬고요. 결정적으로 빵!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라고 한 방 때려줬습니다. 출제하는 쪽에서 쉬워요. 그리고 당시에 뗀석기 이렇게 나왔나 봐요. 즉 구석기 시대로 잡으시고 문제 풀면 되겠다. 선지에서 보니까 돌칼 이번에는 쉽게 나왔지만 이 반달 돌칼 얘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수 있다. 돌이지만 청동기 시대. 왜? 벼를 수확했기 때문에 청동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당시에 너무 추워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고요. 그 다음 안정적으로 추위와 맹수를 피할 수 있는 동굴 혹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의 구석기인들은 오늘날의 캠퍼와 같은 단 살아남기 위한 캠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집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청동기 나왔으니까 청동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푸절을 이용했다 청동기. 4번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어요. 자, 저장하는 순간부터 신석기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다. 신석기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1점짜리였다. 가볍게 출발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2번도 여러분들이 싱긋 웃을 수 있었다. 왜? 우거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웠던 부분 중에서 고조선의 벼슬 중에서 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참이란 것도 있고 니계상에 대한 얘기는 한번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 장군이란 벼슬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냐면 특히 이제 니계상 얘기했었는데 이들은 이 중국의 한나라에 항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거왕은 끝까지 항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들은 바로 한에 항복하려고 했다. 즉 고조선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인데요. 제가 왜 씩 웃었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번금팔조가 또 나왔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기출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그러면 리을은 무조건 맞게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기억에 22담로가 나왔어요. 왕족을 파견했어요. 백제의 바로 무령왕이다. 웅진식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진대법 나왔습니다. 진대법 하면 여러분들 고국천 왕
고구려죠. 을파서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역하고 니은을 제꼈기 때문에 답은 디귿리을이겠네요. 고조선이 한때 잘 나갔을 때 영역을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키면서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점점점 확장했을 때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범금 8조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왔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자, 3번 갈까요? 3번 결국 이 한능검은 순차적으로 시대 순서로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현대사 각 정부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3번은 이런 거죠.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에 대한 얘기인데 너 알고 있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책화 나왔죠. 동해죠. 동해. 근데 동해는 뭐가 있어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알아두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반어피. 반어피는 바다표본 가죽이에요. 피 가죽. 자, 그리고 과하마 작은 말이에요. 과수원을 지나갈 정도의 작은 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동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준에서 이제 시험 본 학생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학생 입장에서 이게 충분히 동해인 것을 알지만 실제로 선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한이죠. 천군과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정사함회의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사함이라는 곳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하였다. 이거 백제거든요. 정사함을 몰랐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3번 읍군이나 삼로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었다. 이게 혹시 옥자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자랑 뿜뿜 해야 됩니다. 제 교재 보시면 옥저, 동해 모두 읍군, 삼로가 들어가요. 이거를 옥저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의 영고는 부여죠. 5번에 보시면 일책 12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여고 고구려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동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번 소도를 찍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집중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전까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왕들 막 했었는데 이번엔 허를 치고 탁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결국 가문사와 만파식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힌트의 두 가지에서 신문왕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렇게 바로 만파식적이란 필이 좋다라는 얘기, 이거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그럼 1번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병부가 나왔기 때문에 병부의 비읍 버풍왕 이렇게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비읍 불교. 자, 리을 2번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러면 지증왕이죠. 지증왕에 대한 업적도 굉장히 잘 나온다. 3번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 뇌물 마립간. 자, 4번 여기서 이제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지금 만파식적하고 가문서 나왔으니까 자칫 착각하면 신문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무왕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만약에 문무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대왕암이 나오든가 다른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소성 전투 이거 문무왕이잖아요. 네, 이거 제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제껴 주셔야 되겠고 5번 보시면 김흠돌. 아하. 그래서 신문왕의 장인이지만 정략 결혼이었고 김흠돌이 오히려 모의를 꾀하다가 걸려서 신문왕에 의해서 숙청당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5번 보시면 가나 사이식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중학생이면 이 사이식의 문제가 굉장히 버거울 거다. 그런데 이게 사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고등학생 이상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이식의 문제는 우리를 따라다닐 거다. 즉 한능검을 본다 그러면 사이식의 문제 결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거련 때문에 시작부터 흔들렸던 학생이 있다. 난 거련이라는 사람이 장수왕의 이름인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 스토리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성을 포위했는데 누가 포위했다고요? 고구려가 한성 백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5세기 장수왕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고요. 결국에는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여 왕을 해쳤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로왕, 백제 계로왕을 죽였다라는 얘기인데, 자, 5세기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475년, 이 문제 자체를 연도로 접근하면 힘들다. 그냥 475년이라고 하는데 5세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5세기 장수왕의 전성 시기, 이렇게만 잡읍시다. 자, 나를 보시면 안시성 전투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게 지금 올해 한능검의 특징이에요.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올해 한능검의 특징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안시성 전투. 그럼 안시성 전투 전에 뭐가 있었다? 살수대첩. 살수대첩은 시읒 수나라고, 그 다음 안시성은 당나라.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다라는 것인데, 안시성 전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결국 여러분들 7세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세기와 7세기 사이에 뭐가 있냐라는 것이고, 안시성 전투 자체는 645년이에요. 이 보정왕 때인데 여러분들 당연히 연개소문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기억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에서 7세기, 아하, 요렇게만 보고 사이 시기에 들어갈 거 보니까 1번 미천왕이 나온다. 미천왕이 서한평을 점령하였다. 서한평은 만주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4세기예요. 자, 미천왕 나오면 결국에 여러분들 한사군을 축출했다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4세기 초예요. 틀렸고요. 2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건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좀 전에 말했다시피 당나라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 최근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나라 전에 뭐였느냐? 수나라였다. 우리에겐 을지문덕이 있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원래 여러분들 이제 연도로는 뭐 612년, 그리고 제 교재 보면 영양가 많은 왕, 그래서 영양왕 때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라고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3번 고국원 왕이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하였다. 이거 4세기 때예요. 그리고 이때 백제 왕이 중요하죠. 근초고왕이다. 근초고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4번 관구검이 이끄는, 이 선지 좀 어려웠어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이거 동천왕 때예요. 고구려 동천왕. 이때 당시에 우리 삼국지, 여러분들이 삼국지 보면 위초고 하잖아요. 그 위초고에 나왔던 위나라 관구검이 쳐들어왔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3세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뭐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3세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244년이냐 246년이냐 갖고 싸우는데 우리는 뭐 그런 시험 자체가 아니니까 동천왕 3세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에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이게 딱 400년이에요. 400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개토대왕 했을 때 4세기 말, 5세기 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도 문제가 아니라 장수왕이 결국에 한성백제를 무너뜨렸다 잡으면 장수왕 전에는 아버지 광개토대왕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다시피 정답은 살수대첩, 을지문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번 갈까요? 자, 6번 보시면 김해 나왔습니다. 혹은 김해 대성동, 제 교재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김해 나왔으니까 가야고요. 따라서 금강가야다 라고 바로 나왔고, 힌트를 사실상 김수로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점짜리 줘도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다. 자, 50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47, 48, 49회를 계속해서 봐왔던 학생이거나 아니면 기출만 봤던 학생이라면 충분히 50회 해낼 수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자, 1번 골품 신라죠. 2번 만장일치제 화백회의 신라죠. 그렇죠? 자, 여러 가들이 나왔습니다. 가 나오면 부여 아니면 고구려겠네요. 그런데 사출도가 등장했습니다. 부여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 박석김의 삼성 나왔으니까 신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1점짜리 해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철, 낭랑과 외과의 교류, 이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까요? 7번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도 많고, 백제 왕들 하면 결국에는 우리 한능검에서 보면 근초고왕이냐 아니면 좀 전에 나왔던 이 사람인데 바로 성왕이냐, 그리고 아까 나왔던 무령왕이나 이렇게 좀 한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싸움 중에서 의자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능산리 절터라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능산리 절터,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부여 능산리 절터라고, 그게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관산성이란 키워드가 나왔다. 한능검 보려고 하면
개정되기 전에 기출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관산성 전투 기본적으로 백제 성왕을 기억해야 되겠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진흥왕과 이 바로 나제 동맹을 했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고관 도도에서 죽임을 당했다. 바로 성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 백제 무왕이에요.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기억하셔야 돼요. 근초고왕 이후의 일인데요. 침류왕이에요. 자, 3번 윤충을 보내서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요거죠. 요선지가 백제 의자왕 그리고 신라의 김춘추와 함께 잘 나오는 바로 키워드 대하성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대하성 전투에서 의자왕은 이겼지만 바로 이 김춘추의 사위였던 바로 김품석 그리고 이 김춘추의 딸 바로 이렇게 당시에 죽임을 당하면서 김춘추가 백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제가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엔 뭐가 나왔다고요? 성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서기 책 이름이고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초고왕 때 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정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심화편에서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8번 갈까요? 8번. 계속해서 한능검 심화건 기본이건 발해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넣고 있고요. 다만 발해 문제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무왕이냐 문왕이냐 선왕이냐 혹은 어느 시기 일이냐라고 내지 않고 그냥 발해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남북국 시대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이게 바로 발해라고 할 수 있고요. 동모산에 도읍하여 나라를 세웠다. 발해. 그렇죠? 여러분들 대조영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등주, 떵쩌운데 지금 등주라고 표현을 또 해줬네요. 그래서 요소에서 격돌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발해 등주를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자, 그다음 발해. 처음부터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일본하고 우호적인 관계였다. 발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구서당 십정. 우리 이렇게 암기해야 되죠. 바로 통일신라의 군사 조직인데 구서당 중앙군, 십정 뭐예요? 지방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정당성의 대내상의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라고 돼 있죠. 자, 발해 동일하게 당나라처럼 삼성육부를 갖고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서 독자적이다. 그러니 그걸 풀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이 있는데 이 정당성의 바로 재상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한다 이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뭐 유교적 명칭을 쓴다거나 이원적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장도 충분히 우리가 암기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외사정을 파견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통일신라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거 문무왕이에요. 이거 문무왕. 외사정 문무왕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13부 두었다. 이것도 통일신라 보시면 되겠고요. 위화부라는 부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5번 야, 지난번 49회 때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궁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진, 태봉, 그 다음 무태란 연호를 상호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 가면 49회 궁예 냈으니까 50회 결혼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상주 사람이고요. 여기 쭉 보시면 도적들이 막 봉기했는데 무진주를 습격하였다. 그렇죠? 무진주, 무주. 그래서 광주. 전남 광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광주에 대한 얘기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국에는 후백제를 세웠을 때 완산주를 도읍을 하잖아요. 그렇죠? 완산주 전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견훤에 대한 얘기였고 기억,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려 왕건에 대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산전투, 고창전투, 1, 2선 전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후백제 혹은 견훤 자체에 대한 문제. 그래서 후백자가 요 후당과 5월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 설명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도 당나라 무너지고 혼란기가 있었어요. 그게 중국의 5대 10국이라는 송나라 만들어지기 전에 중국 상황이 있었는데 그 5대 10국 중에서 후당과 5월하고 교류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니은
광평성 나왔습니다. 궁예죠. 그쵸? 예, 틀렸고 디귿.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향을 죽게 하였다. 포석정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쵸? 예, 그래서 요 부분 맞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답은 기억하고 디귿. 리을 정계와 계백료소라는 책은 왕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건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기 때문에 2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10번 갈까요? 자, 다음 자료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한능검 심화에서는 12목 나왔으면 야, 이거 고려 성종이지. 이거 모르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점짜리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향리라든가 뭐 지방간에 뭐 확인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 왕건이에요, 여러분들. 왕건도 연호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광종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자, 2번 관악을 진흥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을 예종이 만들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칠제 함께. 3번 독소삼품과 이거는 통일신라잖아요. 그렇죠? 예, 원성왕 때 8세기 때니까 통일신라 넘어가고 쌍송총관부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쌍송총관부 공격했으면 무조건 공민왕이죠. 자, 정답은 너무나 쉬운 1점. 고려 성장에게는 바로 최승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기본 1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갈까요? 11번 미출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했었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중학 프리미엄 하기 전에 수능 바로 동아시아사도 했었거든요. 제가 수능 국사도 했었고 한국 근현대사도 했었고 그리고 동아시아사도 했었고 했는데 김방경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몽연합군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원정 갔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려와 여기 나오죠? 네, 바로 몽골이 일본 원정 갔을 때예요. 그쵸? 그럼 이미 고려는 원 간섭기였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힌트가 있어요. 몽골 간섭이란 말이 있다. 네, 따라서 그러면 원 간섭기니까 가장 머릿속에는 충자 왕들 등장하겠네요. 그쵸? 1번 삼수병으로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 임진왜란. 자, 이건 조선시대 때 선조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삼군부가 부활했대요. 부활해서 군국 기물을 전담하였다. 이거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삼군부 원래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던 것인데 부활시켰어요. 흥선대원군 왕권 강화. 3번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으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고려는 이성육부예요. 이성육부였는데 원간섭기 때 첨의부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성육부니까 육부가 있겠죠. 육부는 이 사사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성이 첨의부로 개편됐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추원은 밀직사로 바뀐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 4번 초계문신제는 여러분들 정조가 군사부 일체로서 내가 왕이면서 곧 스승이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재교육시키겠다. 이게 초계문신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국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설치됐어요. 변방을 대비하겠다라는 관청이에요. 임시관청이에요. 이거 원래 중종 때예요. 중종 때 처음 설치했고 이게 명종 때 점점점 커져서 결국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권력화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시작은 중종 때 시작이 됩니다. 비변사. 그리고 특히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 가게 되면 최고 권력기구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이성육부 시스템이 첨의부와 사사로 그 직이 격화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충자 돌림 왕이 나오는 이 부분으로 기억해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2번 갈게요. 12번 1점짜리 줘도 되는 거다. 뭐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이련이 있기 때문에 이련하면 여러분들 삼국유사 말고 아는 거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그렇죠? 삼국에 남겨진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식 역사서로 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최근에는 서동요 같은 것도 삼국유사에 나오지만 백제무왕의 그 서동요와 관련된 것들이 실제 기록에는 좀 다른 부분도 나타나면서 삼국유사는 말 그대로 진짜 남겨진 이야기, 이련 입장에서 쓴 기록이 아닌가, 이것을 역사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역사학계에서의 논쟁은 엄청나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이련의 삼국유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특히 삼국유사의 핵심 중에는 바로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초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요? 그렇죠. 조선시대 무오사 때 사초, 김일손의 사초가 문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초, 시정기 모두 조선왕조 실록을 쓰기 위한 기본적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삼국유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 정말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한, 그리고 나름대로 참선을 많이 했던 그런 뛰어난 승려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해동고승전이에요. 책 이름이 해동고승전이고 이거 지웁시다. 네. 해동고승전 이렇게 할게요. 해동고승전. 혹시 몰라서 고승전. 각훈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해동고승전이 답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다음 4번 본기 열전 등 기전체라고 있죠. 그래서 본기는 왕들에 대한 역사고요. 열전은 왕이 아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김유신 열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기와 열전, 그래서 기전체 형식, 바로 삼국사기, 김부식 보시면 되겠죠. 자, 틀렸고요. 5번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있어요? 이규보, 고려시대 때 이규보가 썼다. 고구려, 고주목, 동명왕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왕편 자체는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동명왕편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다시 한번 1년에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였다. 단군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삼국유사에는 불교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13번 갈까요? 자, 13번 보시면 밑줄 그은 왕의 재위기간. 자, 왕의 업적, 여러분들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얼마 전 왕께서 친히 위복루에 나가 과거 급제절을 발표하셨대. 왕이 과거를 굉장히 신경 썼어요 라고 봤더니 오른쪽에 쌍기 나옵니다. 그렇죠? 쌍기가 처음으로 치러진 과거의 지공거, 이제 사람을 선발하는 그 관리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자, 쌍기 나왔다. 쌍기가 힌트다 이제. 그러면 이제 광종에 대한 얘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심화편 준비하는 학생들은 광종이 최초로 과거제 실시했고 노비한 것법과 함께 알아두면 되겠다. 아주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과전은요, 원래 고려의 토지제도, 관료들에게 주는 시스템 자체가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죠. 전시과가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녹과전이라는 것이 원간섭기 때 있어요. 원간섭기 때.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고려 원종 이후라고 보는데 녹과전 자체가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무슨 아주 어려운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 차라리 전시과를 기억하시고 전시과 붕괴 이후에 녹과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곤당은 좀 알아두셔야 되죠. 자, 만곤당은 충선왕이죠. 이 사람이 놀랍게도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베이징에 만든 사택이에요. 개인 자신의 저택인데 거기에 도서관처럼 만든 것, 그게 바로 만권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원나라의 뛰어난 사대부 조맹부와 충선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현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만권당 하면 충선왕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주조했다라고 그랬죠. 주전도감은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도감은 고려나 조선에 있는 임시관청이에요. 훈련도감처럼. 그러다가 상설화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도감이라는 관청에 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를 주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고려 숙종 때예요. 고려 숙종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조선 숙종 말고 고려 숙종하면 사만통보, 해동통보, 그다음 여러분들 은병, 활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고려 숙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 나왔다. 자, 앞으로 고려 숙종이나 조선 숙종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알아두자. 여기선 광종이지만. 자, 4번은 여러분들 잘 알 것 같고요. 직지심체 요절을 인출하는 기술자라고 했죠. 직지심체 요절 자체는 고려 후기예요. 이거 우왕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으로 갈게요. 14번에 맞췄을 때 특징,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워낙 쉽기 때문에 이거 1점짜리 내도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석굴암이 있으니까 석굴암의 본존불이죠.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 자체가 첫 번째, 기존에 있었던 통일신라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계승하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우리 한능검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요거예요.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아우 너무 길다. 얘만 통일신라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다시피 이게 통일신라 석굴암이잖아요. 8세기 통일신라의 석굴암의 모습. 근데 이건 돌로 만든 건데 금동불로 만들었다. 다만 방식이 소조라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건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요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그 지역 풍토에 맞게 굉장히 개성적이거나 굉장히 자유롭다. 뭔 소리냐? 논산 관촉자 석조 미륵보살이 입상인데 자유롭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커요. 이거 인체 비례 안 맞잖아. 그쵸? 예. 너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유롭게 만들고 인체 비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여러분들 이건 앞으로 우리 심화편 기억합시다. 광종 때예요. 이 광종 때라는 거 여러분들 추가로 기억하셔야 돼요. 광종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개성적이고 자유로운데요. 재료 자체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까매요. 원래 이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을 때 온몸이 정말 황금처럼 빛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100% 그거로 못 만들고 금동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데 고려시대에 개성적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재료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만들면 까맣거든요. 그렇죠? 철이 산화되면 빨간색이고 산화되지 않으면 까만색이니까 그래서 이거 철로 만든 거예요. 재료가 자유롭게 그냥 아무거나 쓴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얘는 명칭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에 앉아 계시죠? 좌상이에요.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당시엔 지명이 경기도 광주기 때문에 광주 춘국리라고 해설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하남 하사창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외워서 의미 없어. 네. 그 다음에 철로 만들었어요.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라고요. 네. 핵심은 철이라고요. 그래서 고려시대고 3번 볼게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돌 절벽에다가 세웠어요. 절벽 뭐라고 한다고요? 마애라고 한다고요. 안동, 이천동 마의 이 석가열의 입상이에요. 입상. 이거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절벽에다가 이렇게 두상만 붙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 5번 갈게요. 5번을 제가 이거 지금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만에 올리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걸 못 찾으면 한능검 해설할 자격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하남에 가면 성법사라는 절이 있어요. 교산동이라고 하는데 성법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요게 있어요. 이게 요것도 마의 절벽이에요. 약사열이에요. 여기 약병 들고 있어요. 약사열의 좌상이에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세요. 하남 교산동 마의 약사열의 좌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성법사 마의 약사열의 좌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요거 고려시대예요. 그냥 고려에다 음각으로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는 불상을 얘 빼놓고는 바로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빼놓고는 얘 아미타열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자유롭게 재료도 철로 만들든가 그냥 절벽에다 붙이든가 막 이렇게 그냥 파든가 이렇게 자유롭게 했다. 그럼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석굴암의 본전 불상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능검 하는 사람이니까 심화로 보시면 이걸 왜 본전부로 하냐고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아직 학계에서 합의를 못 봤어요. 석가열인지 아미타열인지 합의를 못 봤다고요. 각각의 이 권위자마다 분명히 아미타열이야 아니야 분명히 석가열이야 이게 서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석굴암이라는 원래 석불사라고 하죠. 여기에 가운데 있는 본존이기 때문에 본존불이라고 한다고요.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15번 갈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요거 보면 이런 거죠. 명종 때 나오고 쭉 다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키워드는 바로 이거였을 것 같아요. 이의민. 그럼 여러분들 무신정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죠? 이의민,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중부, 그렇죠?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봉사
협조나 도방을 갖고 무신정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 최충원이죠. 그리고 도방은 원래 경대승이 만들었는데 최충원도 또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충원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예요. 원래 이의민이 있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정중부 있고 경대승이 있다가 이의민이 있는데 이의민을 제거한 게 바로 최충원이에요. 네,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이의민이 권력을 갖고 막 그러다가 그 최충원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하고 이제 다툼이 벌어져요. 되게 예쁜 비둘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최충원이 이것 봐라. 그래서 결국 이게 이의민을 제거하게 되고, 최충원은 나 봉사 10절 올리면서 나는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라고 보였지만 결국 본인도 권력을 잡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중부 얘기하고 이의민 얘기하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양 최의 그다음에 여러분들 김준 임년 임윤무까지 쭉 가는 바로 이 무신정변 중에서 최충원에 대한 얘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 보시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그럼 묘청밖에 없겠죠. 그렇죠? 국호를 대의라고 했고 묘청이다. 2번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최무선 진포대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삼별철이 끌고 진도로 이동했다. 강화도 진도까지. 그러면 배중선이고, 제주도 가면 김통정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교정별감이에요. 그럼 여기서 쫙 힌트 주면서 한능검 출제진들이 교정도감만 뺐네. 그렇죠? 그래서 교정도감에서의 총괄하고 있는 교정별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최충원이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민변정도감에서 권문세를 견제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신돈으로 가시면 되겠죠. 공민왕 때 신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16번 갈까요? 16번은 여러분들 이게 16번 스타일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스타일은 사이시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잡아야 돼요. 가나다라 혹은 가나다라 마가 아니라 세 개 주놓고 순서 맞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3점으로 냈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이 시간 순서 맞추는 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 양규 나왔어요. 그러면 양규, 서희, 양규, 강감찬. 오케이. 거란의 침입 당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윤간 나왔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진이잖아요. 여진에 대해서 막아서 별무반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다는 제가 막 다 보면서 눈물 펑펑 흘렸어요. 진짜. 야, 내가 드디어 강의 때 박사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귀주 나오면 이거 강감찬을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가 박사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다. 멋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강의 안 봤다고요? 강의 좀 보세요. 제 33강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박사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몽골하고 싸운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요즘 용어로 낚이면 안 되거든요. 박사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나다 잡아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 알아두세요. 17번 갈게요. 자, 17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 첫 번째 나온 걸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매번 전시가 얘기하는데 이게 전시가예요. 그래서 무무백관에서 부병 한인회리까지 진짜 고려는 관료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다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모두 과해당되는 토지를 주고 그래서 토지를 줬어요. 그 다음에 뗄나무를 구할 수 있는 땅도 줬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전지를 준 것이고 실제로는 수조권을 줬지만 뗄나무를 구할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가잖아요. 그럼 고려죠. 또 하나 도평의사사가 있잖아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고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고려에 대한 얘기고요. 고려시대 때 경시서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하나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이거 너무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시서는 상횡이를 통제했던 바로 그 국가에서 만든 게 경시서고요. 경시서에서 상횡이를 진짜 엄격하게 정말 FM대로 통제한 사람이 최영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다. 고려다. 자,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선 후기. 덕대 이 사람 광산에서 경영가라고 보시면 되죠. 전문 경영가. 조선 후기. 3번 면화,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이게 어떤 문제냐면 기출에 보시면 조선 후기 현상 중에서 아닌 것은 이렇게 냈었는데 반대로 내본 거예요. 고려시대 경제안이 이런 거죠. 그럼 뭐 병란도죠 뭐. 그쵸? 예성강 하구 병란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왔다.
토지가 굉장히 수확이 잘 되는 정말 비옥한 땅이냐, 굉장히 거친 땅이냐 이거죠. 그래서 6등분하는 전세를 거뒀다. 이건 뭐예요? 세종대왕입니다. 연분구등법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전분육등법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8번 봅시다. 그 18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한능검 기본이건 심화건 이거 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명절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궁궐 뭐 이런 혹은 유적 이렇게 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경복궁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갑시다. 경복궁. 조선 이후 한양으로 천도한 과정을 조사한다. 맞겠죠? 자, 나아갑시다. 종묘. 우리가 보통 좌묘, 우사 혹은 종묘하고 사직 얘기하는데요. 종묘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의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의례를 검색한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예. 따라 틀렸다. 좌묘, 우사.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는 좌묘, 우사니까 사직에 대한 얘기 하든가 아니면 선농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농사 잘 되라고 중농주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농, 후직에게 나오면 선농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묘에 대한 얘기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 남한산성 나왔으니까 인조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 기억하시면 되겠고, 라 보시면 정조, 그러면 친위부대 장용용 장용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번 영릉 보시면 세종과 그 다음에 그 소원왕후 심씨에 대한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그러면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까요? 밑줄 근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조선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봤더니 만력제 신종 나오죠. 이 사람 임진왜란 때 이여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나라를 지원해줬던 왕이 바로 만력제 신종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의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의주가 나왔으니까 명나라 아니면 청나라겠죠. 이거 명나라다. 근데 만력제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광군을 조직한다.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계속해서 오답선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정종인데 정종까지 안 해주셔야 되고요. 거란을 막기 위한 군사가 정종이다. 광군이다 라고 나왔던 부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답선지로 많이 나오네요. 2번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일본인들이 묵는 숙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정도전을 중심으로 명하고 명나라 초기에 이 명나라 주원장이 세웠었는데 처음에 정도전은 여기에 대해서 명나라한테 강하게 자주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요동정벌까지 추진하였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기후약조는 임진왜란 이후에 기후약조를 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과의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바로 도쿠가와 막부, 보통 이제 에도 막부라고 하죠. 그래서 바뀌었던 상황에서 기후약조를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까요? 5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 겸 쇠한사로 파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명칭이에요. 우선 유정이 사명당 대사예요. 자, 그다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원래 여러분 우리가 넓게 보면 조선하고 일본 간에 파견했던 우리 입장에서 선진물 일본에 전해주면서 우리가 갔던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통신사가 되는 거죠. 근데 통신사 여러분들 조선 후기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선 전기에 있었고 그러다가 끊겨갖고 있다가 통신사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회답 겸 쇠한사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후약조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었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 일본의 에도 막부가 새로 들었었어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에도 막부가 들어섰는데 이쪽에서 우리 이제 포로 송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정 사명 대사가 통신사로 가는데 정확한 명칭은 회답 겸 쇠한사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로 송환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일본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도전이 바로 명에 대해서 세게 나갔다.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20번 갈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주도에서 세안도. 그런데 세안도 그림을 안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세안도. 그러면 추사 김정희.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번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정상기라는 사람이고요. 자, 2번 무한우주론을 주장한 의사문답을 집필하였다. 이거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박지원의 친구 바로 홍대용이고요. 명나라, 요 선지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천리경, 망원경, 자명종, 알람시계, 홍의포는 네덜란드식 대포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화력이 좋았던 대포예요. 등을 들여온 건 정두원이라는 사신이에요. 정두원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침구술을 집대성하여 침 잘 논 사람이 여러분들 허준 아니에요. 허준 동의보감이고 침구 경험방은 허임이에요. 최근에 이 사람과 관련된 사극도 나왔었는데 허임 기억하시면 되겠고 5번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갈까요? 21번 여러분들 문제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양감사인 건 알았을 거예요. 자, 평양감사 그렇죠?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관찰사라는 거거든요. 관찰사가 평안도 관찰사가 그러니까 관찰사가 종 2품 이상이에요. 그래서 1번 간관으로서 간쟁과 공백을 담당하였다. 이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낭사라고도 불리기도 하겠고 사관원도 있겠고. 틀렸다. 2번 육조 직계제의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러면 의정부가 되겠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틀렸겠고. 3번 호장, 부하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거 여러분들 호장 나왔으니까 형리죠. 4번 관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군연의 수령을 감독한다. 누가? 관찰사가 수령 감독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 되는 거죠. 5번 볼게요.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양소의 품관을 감독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건 경제소의 2품 이상의 고위 품관을 말해요. 한때 이 사람들이 잘 나갔던 고위 관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양소 품관까지도 감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2번 다시 가나다가 나왔네요.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어느 왕인가?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겠다. 즉 윤지충 나왔다. 윤지충. 이 사람 결국 제사를 안 하고 위패를 이제 불을 지른 사람이잖아요. 이때 이제 정조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세게 나왔었거든요. 정조에 대한 얘기고. 나를 보시면 이가완, 이승훈, 정약용. 그럼 여러분들 천주교 박해인데 사실상 남인에 대한 탄압, 신유 박해. 그럼 정조 사후. 그래서 이게 바로 순조가 되겠죠. 다를 보시면 다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를 맞추면 되는데 다가 이번 제가 봤을 때 다의 남종삼을 아냐 모르냐 이건데 그래도 힌트는 프랑스예요. 이게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원래 러시아가 내려올 것이다. 실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국과 관련해서 제2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연해주까지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바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프랑스 함대가 있고 우리나라에 천주교 신자가 많으니까 남종산 너도 이제 천주교 쪽이니까 불러서 혹시 프랑스 함대까지도 좀 어떻게 올 수 있냐? 라고 했는데 남종산이 그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흥선대원군이 이러고 마음이 돌아서요. 그럼 나 천주교 박해할래? 이렇게 해서 병인 박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병인 양료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에서 멈칫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보시면 호패법 제실시죠. 여기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호패법은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인데 그럼 여기서 힌트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 힌트는 이괄의 난이에요. 얘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인조 반정 때 내가 진짜 광해군 무너뜨리고 진짜 인조 반정에서 인조 성공시켜줬는데 인조가 자기를 공신으로 높게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뿔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이건 바로 인조에 대한 얘기예요. 자, 1번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역분전 지급하였다. 이거 고려 태조 왕건이에요. 틀렸고요. 역분전. 그러다 나중에 가서 전시가로 이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삼정이정청. 이거 이제 삼정이정청 나오는구나. 철종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삼정이정청은 여러분들 지난번 기출에서는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까지 나온 거예요. 임술농민 봉기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삼정이정청 철종 알아두시면 되겠고
결국 삼정의 문제를 해결한 건 흥선대원군으로 가는 거죠. 3번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 정조죠.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영정법 이게 인조였어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3점짜리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대동법과 균역법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한능검 출제진들이 영정법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1년에 2필씩 컸던 군포를 한 피로 줄이는 균역법 영조죠. 자, 여러분들 제가 3점 줘도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갈까요? 가마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이것도 되게 헷갈리게 해놨다. 가나다라 마까지 있으니까 풀 때 헷갈리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 꼼꼼하게 적어야 되겠다. 구황작물에 관한 책이죠. 그쵸? 그러면 흉년, 뭐 기근에 대비해서 쓴 책이겠죠. 그렇죠? 구황철이 어려워요. 이건 명종이고요. 명종 때 금양잠록은 많이 나왔어요. 강희맹이죠. 자, 경기도 금양 땅에서 오늘날에 이게 이제 금천구랑 이쪽 경기도 쪽으로 가는 그쪽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양잠록 15세기 때 책이고요. 농사직설 세종대왕이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고요.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담았죠. 산림경제 홍만선이라는 사람이고, 임원경제지 농업 관련된 양반의 어떻게 하면 뭐랄까 종합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전원생활, 귀농에 대한 생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홍만선 다음에 임원경제지 서유구 이렇게 쓰고 갑시다. 그러면 목화재배와 양잠 등 중국 쪽에서의 농법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원나라 때 만들었던 농상집요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원래 중국 원나라 때 쿠빌라이 칸의 명령에서 만들었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었는데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직설을 세종대왕이 썼기 때문에 이건 완전 틀렸다. 인삼, 고추 등의 상품작물 재배법이라고 했는데요. 금양작록은 아직 조선 후기의 이 상품작물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틀렸고, 농사직설에 대한 보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초, 변효문 등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았을 거예요. 저는 정초 알았어요. 변효문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정초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여기 맞았고 정초까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농사직설 이렇게 답을 이렇게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뒷부분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뒷부분만 보면 농사직설인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농촌 생활을 위한 백과사전으로 서유구가 저술한 건 임원경제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강희맹이 썼다, 금양잠록 이렇게 뒤집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우선 이 50회 심화편에서 1강 마지막 문제 25번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가 26번부터 다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경 나오죠?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박세당 나올 수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사문난적. 그럼 여러분들 윤휴 생각하면 안 돼요. 색경이란 책이기 때문에 박세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시헌력 도입 이제 나올만 하다. 김육. 대동법의 전국적 확대도 김육이고요. 시헌력 도입도 김육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정리학용 알 수 있겠다. 그렇죠? 어렵지 않았다. 자, 무호사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 이게 이제 4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김일손이다. 김종직의 제자. 4번 혼천에는요, 뭐 세종대왕 때도 되고 아니면 홍대영도 되고, 지금 특정지어서 누구가 아닌 정답이 아닌 오답이니까 넘어갈게요. 5번에 사변록을 저술하였다. 그래서 주자와 다르게 해석했다. 사변록 모르더라도 주자와 다른 해석, 독자적인 해석.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심화 제50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2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 있었다라고 보고 싶고요. 50회가 어려웠던 건 바로 한국 근현대사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2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잠시 뒤에 2강에서 뵐게요.